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급히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목적지가 워싱턴이라면 무엇보다도 방문 목적, 방미 목적이 분명한 거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지가 가야 되잖아요. 설사 트럼프 가랭이 밑이라도 지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지가 가야 되는데,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는 가가지고 성의를 보이면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재명 정부가 꼭 밝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5일 전에 이재용 삼성 회장을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 혹시 거기서 기업인한테 자신의 정치적 탈출구를 위해서 압박을 또는 압력을 행사했다면, 만에 하나 그렇다면은 이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철컥 제대로 걸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업인이 일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놔야 돼요. 기업인을 정치로 묶어버리면은 기업인이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무려 5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나 더 투자하라고 또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5일 전에 왜 불렀느냐? 대통령실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불려가면 얼마나 주눅들고 무섭겠습니까? 왜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받은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부른다? 안 갈 수 있나요? 가면 들어야 되고, 들으면 어떤 부탁이든 청탁이든 뭐가 왔을 때 거절할 수 있나요? 여기서 이재명이 만난 날짜가 24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 썸네일에 나오는 사진에서 이재명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 표정 무시무시한 표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십시오. 그 당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재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났다. 만나는 것은 자유죠. 재계 수장이니까. 그런데 21일에는 하나그룹 김동관 부회장, 22일에는 SK그룹 최태원 부회장, 24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의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면서, 그때 나는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도의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오늘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9일, 내일 30일, 모레 31일, 자 8월 1일은 최종 결정 날. 그런데 관세 협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아직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밑에 사람들한테 브리핑만 시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재계와의 연쇄 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이미 그때는 언론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느냐. 한국경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받았다. 이렇게 한국경제부터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재명은 잠깐만요. 그 당시 국민일보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앞서서 이재명은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15일은 구광모 LG그룹 등등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이렇게 재계 총수들하고 적극적인 접촉을 이어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기업인한테 밀었다면 기업인 특유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투자했을 때 요 정도면 충분하냐, 더 해야 되냐, 덜 해야 되냐는 것은 정부는 일체 간섭 없이 기업한테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이니
상법 개정 아니니 기업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기업인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면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업인들 목을 노란봉투법만 해도 하청업체가 무려 5,000개 이상 되는데 그 어떻게 일일이 다 교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떠나겠다라고까지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여기 정권에 정치에 코가 끼어버리면 어떤 비극이 발생했는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1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다시피 했죠. 겨우 날개를 달고 일론 머스크한테 오다를 받고 엔비디아한테 오다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에서 이걸 만약에 만에 하나 압력을 가했다면은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갑자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3일 앞두고 출국을 했다. 워싱턴으로 간다. 워싱턴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정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분명해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재명이 그렇게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거 법적으로 어마무시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올랐다라고 SBS는 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라고 딱 이미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진짜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판단할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날짜가 지난 17일입니다. 고작 12일 만에 아직 심리적으로 완전 회복도 안 된 상태일 텐데 워싱턴에 보낸다. 워싱턴에 간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오늘 오후 3시 50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라고 정확하게 보도를 합니다. 워싱턴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워싱턴은 정치의 도시입니다. 백악관이 있고. 자, 이재용 회장은 미국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안녕하세요 라고만 답변한 뒤에 출국장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분석이 나오죠. 이재용 회장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우리 측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벌써 SBS는 그렇게 보도합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그리고 첨단 인공지능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SBS는 보도하네요. 여기서 말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는 충분할 만큼 했습니다. 54조를 투자했는데 뭘 더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SBS 방송에서 이게 나옵니까? 54조를 투자했는데 또 얼마나? 이거 이재명 살리기로 예를 들어서 100조 이상 투자 또 하겠다 하면 이거는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여기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미국의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해서 이미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됐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한다면은 한국에 해야지. 그래야 일자리라도 지금 대졸 졸업생,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라도 확보해야지. 지금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거의 완공 단계에 가 있는데 특히 어제 테슬라하고 22조 8천억 원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 내년부터 바로 이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설사 한다고 하면 한국에다 투자를 해야지.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
대학 졸업생 40%, 그것도 알바가 대부분 40%대라고 하면 이미 대학을 졸업해가지고도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급 일자리를 미국에 다 갖다 바쳐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아니 트럼프 바지가랭이라도 가랭이 밑으로라도 지나간다 그랬다며. 그러면 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라는 기업한테 팍 밀어버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투자 유치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라고 SBS가 보도합니다. 자, 이걸 풀어야 되는 데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기업이 나서서 해결한다고 합니까? 차라리 대통령 물러나고 이재용 회장을 대통령을 시키든지, 다른 어느 나라에서 기업인이 가서 해결한다고 합니까? 그 사례가 있으면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인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기업인을 보낸다? 설사 자발적으로 가겠다 하더라도 아이고 기업인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기업인은 기업인 살 길을 찾아야지요 라고 말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미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분석이 만에 하나 진짜로 드러나면은 이재명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끔찍한 악몽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재용 회장 54조를 투자했으면 됐습니다. 또 여기서 찍 하고 눌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어마무시한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거는 제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취업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이재용 회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대로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고 또 법적 시비에 휘말리려는 이제 없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뭐 또 어떤 티를 잡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세 협상, 우리나라가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관세 협상을 이루었다고 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공이지 이재명의 공일 리가 있겠습니까? 설사 실패하면은 또 이재용한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까지 보냈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둘 중 하나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하기 힘드네요. 각 댓글 다 읽어보고 언론 보도 방향 다 읽어봤습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덮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맴돕니다. 이 영상 썸네일만 딱 보고 윤기원님께서 조선 가지고 관세율 못 막는다, 20%는 맞는다. 만약에 20%를 맞으면은 우리나라 국가산업 20%가 멈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다른 나라는 15%인데 일본, EU 다 15%인데 우리나라만 20% 터져버리면은 5%의 차이가 수출을 다 막아버립니다. 5% 이상 가격이 높으면 누가 우리나라 걸 삽니까? 특히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모든 수출 품목 어떻게 이걸 낮춥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한테 당연히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어찌되고 저찌되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지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특히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8.15 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 사실은 팬 미팅을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돈이 어디 있다고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모아가지고 팬 미팅 비슷한 걸 열겠다고 하는데 그 돈
네가 부담하지 않으면은 국가 예산은 썼으면 안 됩니다. 이거 순전히 개인적 해석입니다. 왜 개인적 해석인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일단은 8월 1일이 데드라인입니다. 마감 시한이죠. 이제 오늘이 29일입니다. 30, 31일 1일. 오늘 치면은 29, 30, 31일. 딱 3일 남았습니다. 이리 치도 저리 치도 딱 3일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대책회의나 대응 방안 발표에서 이재명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미국 가라, 미국 가면 만나줄 거다, 그건 아니죠. 미국에서는 이 사람 와봤자 만나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책회의에서는 이렇게 텔레비 화면에 비춰가지고 대책회의하는 장면이라도 비춰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어디 부산에 가고 이런 거는 또 합니다. 대통령실은 25일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26일에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대응 계획을 논했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도 이재명은 참석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 최소화인지, 자기가 지금 입됐다가는 책임이 몽땅 자기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테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책임지고 생색나는 거는 나만 할게, 생색나는 쪽으로만 하고 책임질 일은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인지 어디 야바이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25일 회의가 열릴 때 이재명은 이런 국가적 중대사가 펼쳐지는 회의는 참석도 하지 않고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 한다고 쇼를 했습니다. 자기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 행보는 하는데 정책 행보는 하지 않는다. 정치 행보는 하는데 자기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그걸 하는데, 진짜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는 싹 빠져버린다. 특히 대통령실은 토요일이었던 26일에는 이재명의 공개 일정을 없음으로 공지했습니다. 자, 그때는 또 어디 가서 뭐 했냐? 대통령실은 28일날 어제 이재명이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보고는 받았는데 이재명의 발언은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고만 받았다. 대통령으로서 보고만 받으면 됩니까? 지시는 없습니까? 이게 수해나고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수해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해당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5천만 민족의 우리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사라졌다. 이재명은 이번 달 들어가지고 국무회의 등등 이 중요한 그런 이슈가 다뤄지는 공개 발언에서 관세 협상을 입 밖에 낸 적도 없습니다.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는 이야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들겠다, 이렇게 딱 한 번 언급하고는 빠져버렸는데, 이 나라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수시로 관련 회의도 열고 보고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자료나 이재명이 제시하는 대책이나 이재명의 발언은 하나도 공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책임질 자리에는 일단 빠지고 보자, 도망가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워낙 급박하고 시시각각으로 협의 조건이 변하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의 공개적인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외부로 전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다른 나라는 말이죠, 뭐 다른 나라 할 것도 없습니다. 유럽만 보면 딱 압니다. 전 국가 수반들이 나서가지고 트럼프하고 실시간 통화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통화. 마크롱은 맨날 통화도 없고 씹혀요. 그렇게 하면서 관세 협상을 이뤄내는데, 우리는 트럼프하고 통화는 아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아예 맡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에 대한 인식이 어떤 상황이, 이거 아주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 대우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다가
강력 경고했던 트럼프의 첫건이 바로 지금 협상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바로 직격했죠. 바로 공격했죠. 이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제가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아까 전해드렸지만 그런 분이 자기가 직접 SNS X에 글을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해받고 있거나 부당하게 기소되고 있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나준다고? 그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위성락은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이어서 만나준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분명히 보고했을 것이고 그 보고에 대해서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할 말도 없겠지만 잭소리도 안 하는 상황으로 들어갔죠. 자, 도대체 이런 국가적 난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고 또는 이런 방구도 없는 것은 마치 전쟁이 터졌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것이랑 같죠. 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데 관세 협상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야 이거 15% 이하로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이 있으면은 이재명이 지가 나와서 막 두드려 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희망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까 윤기현님이 조선 가지고 관세를 못 낮춘다. 20% 맞는다. 이렇게 20%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게 만약에 15% 정도만 돼도 이재명은 지금 떠버리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내다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재명은 책임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위성락이니 누구니 자기 주변한테 다 책임 떠넘기고 지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치 전쟁이 터졌는데 대통령이 뭐 한강 이남으로 도망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군한테 지시를 전쟁을 붙어라 말아라 지시를 안 하는 거랑 같죠. 그게 국민한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의혹으로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과 EU가 유럽연합이 잇따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설명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된다는 지적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심시킬 수가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비열한 이게 저는 대통령 제가 붙여본 적이 없는데 직함을 그 자리가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8.15 때 광화문에서 초대형 팬미팅 국민임명식 그때 가서 또 뭐라고 쪼아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요 제가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광영TV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재명 정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올릴 것 같습니까 하니까 25,000명이 투표했는데 20% 또는 그 이하 여기가 6%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5% 또는 그 이하 12% 그리고 26% 이상만 두드려 맞을 것이다가 76%로 여론조사 집계가 정리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 구독자만을 상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집단지성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여론조사인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혈세를 써가면서 난데없는 국민 임명식 안철수가 지금 방금 글을 올렸네요. 이재명의 팬 콘서트에 혈세 쓰지 마라.
광복 80주년의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를 이재명의 병풍으로 세우려는 낯뜨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8.15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가 독립운동했습니까? 마치 막 지가 독립운동한 독립애국지사처럼 8.15 행사를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8.15 광복절에 대거 1만 명을 동원해서 광화문에서 국민임명식을 연다고 합니다. 국민이 나 이 대통령을 임명한다 하면서 임명장을 낭독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는 형식. 야, 이거 진짜 납득없어서 말도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 국민 대표라는 것에서 나와가지고 나 이 대통령을 임명합니다 하면 대통령이 나는 수락합니다. 참 난데없는 발표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임을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 6.3 대선 이후 취임식도 열었고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도 했다. 그런데 또 무슨 임명식을 한다는 말이냐? 이 행사가 이재명의 팬 콘서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느냐? 전두환 신군부의 국풍 81을 2025년에 재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를 광복 80주년에 한다는 것은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를 이재명 경축식의 병풍으로 세우겠다는 뜻이다. 너무 가볍고 낯뜨거운 발상이다. 광복절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재명이 독립운동이라도 했느냐? 독립운동은 고소하고 안동댐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거대하게 파티를 하고 싶다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너그 주머니 객출해가지고 한 번씩 십시일반 해가지고 조촐하게 진행해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세수 파탄을 외치면서 왜 또 혈세로 서울 한복판에서 초대형 팬 콘서트를 열려고 합니까? 이게요, 이재명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아침에 지목했지만은 미국으로부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게 조선업 가지고 딜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반가이 되겠느냐. 그게 불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 대우를 미국의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이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그 자리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 대우야, 이게 부당하게 기소되고 있다는 인식을 들었고, 기소 자체가 뭐다? 불법 기소라는 얘기죠. 석방하라는 얘기죠. 그걸 위성락이 국가안보실장이 듣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 보고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재명, 이게 진짜로 국가적 위기입니다. 어느 정도 국가적 위기입니까? 말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그런데 지금도 이재명은 자기 책임질 일은 빠지겠다, 면피하겠다. 그게 면피가 안 됩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나요?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나 똑같죠. 그런데 이재명 지 얼굴 빠진다고 그게 면피가 되겠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고, 실제로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얼마가 나올지는 사흘 뒤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만약에 이게 잘 돌아간다 싶으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떠버리고 나서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댈 텐데, 잭소리도 없는 걸 보면 관세 협상이 과연 일본이나 EU 수준 정도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일본 EU가 15%인데 우리 20% 만약에 맞는다고 가정합시다. 5%밖에 차이 안 난다. 그 5%가 20%를 차입니다. 왜? 수출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아가지고 수출이 줄면 하청업체들은 어떡합니까? 하청업체들. 이 하청업체들 줄줄이 매출이 타게 됩니다. 그걸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이거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이 참 대한민국
그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디제스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